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봄날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온 상인 하나가 애원했습니다. 나으리, 부디 저에게만 물량을 주십시오. 은자 1200냥을 드리겠나이다. 안 됩니다. 1500냥.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른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그들이 애원하는 사람은 30을 갓 넘긴 청년이었습니다. 구릿빛 피부, 단단한 체격.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가웠습니다. 올해 물량은 끝났습니다. 내년을 기약하십시오. 나으리. 상인들은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곳의 그것은 조선 팔도를 통틀어 최고였으니까요. 마을 어귀에서 이를 지켜보던 노인이 혀를 찼습니다. 믿기지가 않는구만. 10년 전만 해도 마을 최고의 바보였는데 말이야. 형들한테 얼마나 조롱당했는데. 사람들은 하얀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그 모습은 마치 눈밭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상속받던 날, 형들이 웃고 있을 때 막내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표정 속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도. 춘설야담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조 38년 전라도 해안가. 김진사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힘내십시오. 큰 며느리가 울었지만 눈은 말라 있었습니다. 시선은 이미 사랑채 구석의 문서암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김진사가 세 아들을 불렀습니다. 큰아들 동식, 둘째 동주, 막내 동해. 동식의 눈은 이미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옥토 몇 마지기일까? 최소 15은 되겠지? 동주는 겉으로는 슬픈 표정이었으나 속으로는 계산 중이었습니다. 형보다는 내가 더 받아야 하는데. 하지만 막내 동해만은 진심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먼저 동식. 예, 아버님. 큰아들이 벌떡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에게는 마을 어귀 옥토 20마지기를 주마. 감사옵니다. 동식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20마지기. 해마다 쌀 200석. 큰 며느리가 부엌에서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주. 예, 아버님. 읍내 기와집 2채와 은자 500냥을 주마. 동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매달 세금만 20냥. 거기다 현금 500냥. 이제 막내만 남았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식과 동주는 속으로 비웃고 있었습니다. 좋은 건 다 나갔는데 뭐가 남았겠어? 김진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동해야. 예, 아버님. 너에게는.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습니다. 바닷가. 하얀 땅 10마지기를 주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네. 동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순간. 푸아하. 큰형 동식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그 짠땅 말씀이십니까? 맞사옵니다. 동주도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풀 한 폭이 안 자라는 저주받은 땅. 하하. 동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옥토도 아니고 기와집도 아니고 은자도 아니고 마을에서 제일 쓸모없는 그 하얀 땅. 저것 참. 큰 며느리가 혀를 찼습니다. 막내 동서 불쌍하긴.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쯧쯧. 우리 집에 밥이나 얻으러 오겠지 뭐. 작은 며느리가 낮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막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해야, 명심해라. 예, 아버님. 쓸모없어 보이는 것에 진짜가 숨어 있다. 김진사는 베개 밑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가져라. 표지에는 제염지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금 만드는 법? 그렇다.
아버님, 그런데 왜 저에게? 때가 되면 안다. 그 땅을 절대 팔지 마라. 김진사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억해라. 땅은 넓이가 아니라 쓰임이고 재산은 많음이 아니라 지킴이다. 동식과 동주는 이미 듣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눈짓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김진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날, 동식은 의기양양하게 20마지기 땅 문서를 받았습니다. 동주는 기와집 열쇠와 은자 500냥 괴짝을 들고 활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동해는 하얀 땅에 문서 한 장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동해야, 큰형이 어깨를 툭 쳤습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라. 우리 집에 명절 때마다 와. 밥은 먹여줄게. 그래, 형수님들이 국이라도 한 그릇씩 줄 거야. 동주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동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먹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반응은 더 잔인했습니다. 김진사 막내 들었어? 응, 짠 땅 받았다며? 하? 아버지가 막내를 미워했나 봐. 아니면 죽기 전에 정신이 나갔거나. 장터를 지날 때마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뒤따라오며 놀렸습니다. 짠땅 부자, 짠땅 부자, 소금쟁이나 잡아먹어라.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아내 순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이요? 큰형님 댁 아주머님이 다녀가셨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땅 보시더니, 재수씨, 이제 어쩌려고? 차라리 그 땅 팔고 장사나 하지 그래? 라고 순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집 부엌에 일자리 하나 있는데 올래? 그러시더라고요. 동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동해는 아버지가 준 책을 폈습니다. 촛불을 켜고 한 글자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바닷물을 끌어들여 얕은 웅덩이에 가두라. 햇볕으로 말리면 하얀 결정이 생기니 3번을 걸러야 쓴맛이 없어지느니라. 동해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거구나. 아버지의 말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에 진짜가 숨어 있다. 그 짠 땅이 저주가 아니라 기회였던 것입니다. 동해는 밤새 책을 읽었습니다. 해가 뜰 무렵 그는 결심했습니다. 해보겠소. 소금을. 동식은 달랐습니다. 20마지기의 주인. 하하. 그는 즉시 소작인 1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가 농사짓고 수확의 절반을 바쳐라. 나는 받기만 하면 된다. 첫 해봄. 날씨가 좋았습니다. 비도 적당히 오고 햇볕도 좋았습니다. 소작인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해 가을, 나으리, 대풍이 옵니다. 쌀이 250석이나. 동식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봐라, 내가 뭐라 했어. 그는 술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봐라, 막걸리 한 동이. 나으리, 대박 나셨나 봅니다. 당연하지. 나는 20마지기 주인이야. 한 달에 은자 100냥씩 나갔습니다. 술값, 기생접대, 비단옷. 괜찮아. 내년에도 대풍일 테니까. 그런데 이듬해 봄, 나으리, 큰일이 옵니다. 소작인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논에 물이 안 들어옵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수로가 무너졌는데 수리를 안 해서 그깟 거 알아서 하지 않고 뭐하러 나한테 와. 하지만 인부를 쓰려면 은자 50냥이. 내가 왜 그 돈을 내? 너희가 알아서 해. 동식은 손을 휘저었습니다. 결국 그의 수확은 100석도 안 되었습니다. 고작 80석? 동식은 화를 냈습니다. 이놈들이 게을러서 그래. 그는 소작인 절반을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퍼졌습니다. 김진사 큰아들 땅은 가지 마라. 주인이 아무것도 안 해줘. 이듬해 소작인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3년째 동식은 땅 5마지기를 팔아야 했습니다. 술빚과 유흥비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주는 처음 6개월이 좋았습니다. 기와집 세입자 2명이 한 달에 20냥씩 냈습니다. 일 안 해도 돈이 들어오네. 하. 그는 매일 술집에 갔습니다. 어느 날 세입자가 찾아왔습니다. 나으리, 지붕에서 비가 셉니다. 그래, 알았어. 하지만 동주는 수리를 안 했습니다. 몇 방울 새는데 뭐 어때? 한 달 뒤, 나으리, 이번엔 마루가 썩어서 발이 빠집니다. 에휴, 조심해서 다니면 되지. 세입자는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3개월 뒤, 나으리, 저희 이사 갑니다. 뭐? 왜? 이 집에서는 못 살겠습니다. 한 채가 비었습니다. 월세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동주는 불안해졌습니다. 돈을 불려야 해. 그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온 상인이 제안했습니다. 비단 장사 어떻습니까? 200냥만 투자하시면 석 달 뒤 400냥 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제 얼굴에 침을 뱉으셔도 됩니다. 동주는 200냥을 주었습니다. 석 달 뒤 상인은 사라졌습니다. 사기. 동주는 이를 갈았습니다. 노름으로라도 만회해야 해. 하지만 노름판에서도 연거푸 졌습니다. 100냥이 더 날아갔습니다. 4년 뒤 동주에게 남은 것은 무너져가는 빈 기와집 2채와 은자 50냥 뿐이었습니다. 동해는 장례 다음 날부터 움직였습니다. 바닷가 하얀 땅, 가까이 가니 더 끔찍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하얀 가루가 일어났습니다. 땅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 순이가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 수 있소. 동해는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쾅! 땅을 팠습니다. 쾅! 쾅!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터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서방님, 그만하세요. 괜찮소?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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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이 지났습니다. 땅은 조금씩 평평해졌습니다. 하지만 동해의 손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야? 땅을 파고 있네? 하, 미쳤나 봐.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아이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바보, 바보. 동해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팠습니다. 쾅, 쾅. 석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첫 웅덩이가 완성되었습니다. 동해는 수로를 팠습니다. 밀물대에 바닷물이 들어왔습니다. 됐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햇볕에 말리기 위해선 날씨를 봐야 했습니다. 비가 오면 급히 덮개를 씌워야 했습니다. 밤낮 없이 지켜봐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비가 쏟아졌습니다. 동해는 한밤중에 뛰어나가 덮개를 씌웠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었습니다. 이튿날 열이 났습니다. 서방님, 순이가 울었습니다. 이러다 죽으시겠어요. 괜찮소? 계속해야 하오. 동해는 일어나 또 일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가을날 웅덩이의 물이 거의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하얗고 반짝이는 것들이 바닥을 덮고 있었습니다. 소금. 동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한 웅큼 떴습니다. 반짝이는 결정들. 혀에 대어보니 짠맛이 났습니다. 순이, 성공했소. 부부는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첫 수확은 고작 5가만이었습니다. 동해는 장터로 소금을 가져갔습니다. 소금 사시오. 바다 소금이요.
하지만 저게 뭐야? 그냥 짠 모래 아냐? 김진사 막내가 미쳤나 봐.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단 한 가마니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동해는 고개를 떨구고 돌아왔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그날 밤 순이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차라리 이 땅을 팔고. 안 돼요. 동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께서 절대 팔지 말라 하셨소. 하지만 방법이 있을 거요. 분명. 동해는 다시 책을 폈습니다. 밤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다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좋은 소금은 음식의 맛을 살린다. 직접 보여주라. 맞아. 보여줘야 해. 이튿날 동해는 마을 젓갈집을 찾아갔습니다. 주인 어른, 오 김서방, 무슨 일인가? 이 소금으로 젓갈을 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공짜라면. 주인은 반신반의하며 받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김서방, 젓갈집 주인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이 소금이 대체 뭐요? 예, 손님들이 난리예요. 이번 젓갈은 왜 이렇게 맛있냐고. 주인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비린내도 안 나고 간도 딱 맞고. 이거 더 있소? 예, 있습니다. 전부 사겠소. 한 가마니에 10량. 그날 동해는 5가마니를 모두 팔았습니다. 은자 50량. 생전 처음 만져보는 돈이었습니다. 순이, 우리가 해냈소. 젓갈집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젓갈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맛있어졌대? 뭔가 비법이 있나 봐. 김치집, 장 담그는 집, 생선 절이는 집,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금 우리한테도 파시오. 동해는 웅덩이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산량이 늘었습니다. 10가마니, 20가마니. 1년이 지났습니다. 동해는 은자 500량을 벌었습니다. 둘째 형이 받았던 전 재산만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김서방 소금이 진짜 좋다던데? 쓸모없는 땅이 아니었네. 하지만 동해는 더 연구했습니다. 책을 10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대나무 발을 깔아 간수를 빼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소금 결정이 더 곱고 하얗게 변했습니다. 2년째 한양에서 큰 상단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왔소. 직접 맛을 보겠소. 상단 주인은 소금을 혀에 올렸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중국 회원보다 좋소. 과찬이십니다. 전량을 사겠소. 한 가마니에 20냥. 그날부터 동해의 소금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동식은 이제 땅이 7마지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김나으리, 돈 갚으시오. 어느 날 동식은 동해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한때 초라했던 집은 이제 기와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소금 가마니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한양 상인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게 막내가? 동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 나한테 땅이 있어. 하지만 그의 겨울, 마지막 땅마저 팔아야 했습니다. 동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와집은 이미 다 팔았습니다. 은자는 바닥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동해의 집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막내 동생한테 빌붙는다고? 절대 안 돼. 그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4년째 겨울, 동식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집마저 빚쟁이에게 넘어갔습니다. 추운 겨울날 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동해의 집을 찾았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막내한테 무릎을 꿇는다고? 하지만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동해야. 문을 두드렸습니다. 동해가 나왔습니다. 형님. 동해야. 형이 잘못했다. 동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어나시옵소서. 나를 도와다오. 형님, 들어오십시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해는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형님. 응. 제가 드릴 돈은 없습니다. 동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역시 거절하는구나. 하지만 동해가 말을 이었습니다. 일자리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곳에서 함께 일하시지요. 한 달에 10량씩 드리겠습니다. 동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막내 밑에서 일을 한다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절하겠네. 동식이 일어섰습니다. 형님, 나는 아직 자존심이 있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가서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빈 움막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추웠습니다. 배고팠습니다. 며칠 뒤 동주도 찾아왔습니다. 동해야, 둘째 형님, 나도 일을 하고 싶다. 들어오십시오. 하지만 조건이 있네. 동주가 말했습니다. 월급을 형님보다 더 많이 줘야 해. 나는 둘째니까. 동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뭐? 똑같이 10량입니다. 일한 만큼 받는 것이 공평합니다. 이 녀석이. 동주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감히. 하지만 동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님께서 원하시면 일하시고 아니면 다른 곳을 찾으십시오. 동주는 이를 갈았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동식은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구걸을 했습니다. 제발 밥 한 그릇만.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사람 김진사 큰아들 아냐? 맞아. 한때 스무마지기 주인이었는데. 쯧쯧 어쩌다 적골이 됐대. 동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미안하네. 우리도 형편이. 문전박대당했습니다. 어느 추운 밤 동식과 동주는 한 주막에서 마주쳤습니다. 서로를 보는 순간 형님, 동주야. 둘 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정말 망했구나. 동식이 중얼거렸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교만했어. 나도 마찬가지야, 형님. 두 형제는 그날 밤 함께 울었습니다. 동해는 어떻게 됐을까? 잘 살고 있겠지. 우리랑 다르게. 형님, 응? 우리 다시 가볼까? 동해한테. 동식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형님. 동주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존심으로 배가 차나요? 자존심으로 추위를 막을 수 있나요? 저는 이제 못 버티겠어요. 동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이번엔 진심으로 빌자. 이튿날 아침, 두 형제는 동해의 집 앞에 섰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동해가 나왔습니다. 순간, 쿵. 동식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동주도 꿇었습니다. 동해야. 동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이 정말 잘못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교만했어. 아버님께서 주신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 일도 안 하고 술만 마시고. 나도 잘못했다. 동주도 울었습니다. 쉽게 번 돈으로 쉽게 살려고 했어. 장사도 모르면서 욕심만 부렸어.
두 형제는 이마를 땅에 대고 빌었습니다. 우리를 받아주겠느냐? 동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형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비웃던 사람들, 짠땅 부자라고 놀리던 사람들, 밥이나 얻어먹으라던 사람들, 동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형님들, 응? 일어나십시오. 동해가 두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형님들을 거절한 건 시험이었습니다. 뭐, 진심인지 아닌지 알고 싶었습니다. 동해는 두 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압니다. 형님들이 진심이라는 것을. 동해야, 함께 일합시다. 이 소금밭은 우리 셋의 것입니다. 그날부터 세 형제는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식은 처음으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쾅! 땅을 팠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내가 평생 놀고 먹으려고만 했구나. 점심때 일꾼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한때는 쳐다보지도 않던 음식. 하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형님, 이리 앉으십시오. 동해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일꾼이니까 여기 앉을게. 동식은 일꾼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동주는 장부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동해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입은 여기, 지출은 여기. 어렵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동주는 한 글자씩 적어 나갔습니다. 한때 은자 500냥을 하루아침에 날렸던 사람. 이제는 한 푼 한 푼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 세 형제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동해야. 예, 형님. 고맙다. 동식이 말했습니다. 나를 받아줘서. 형님,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래도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다 지난 일입니다. 세 형제는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금 냄새가 났습니다. 어느 봄날, 동해는 책을 정리하다가 마지막 장에서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동해야, 이 글을 읽는다면 너는 성공했을 것이다. 큰형에게는 쉬운 길을 주었다. 하지만 쉬운 길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든다. 둘째에게는 편한 길을 주었다. 하지만 편한 길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든다. 너에게는 가장 힘든 길을 주었다. 왜냐하면 너만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세 아들 모두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은 달라야 한다. 강한 자에게는 시련을, 약한 자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아비의 마지막 지혜니라. 동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동해는 두 형을 불렀습니다.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편지가 끝나자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뒤 아버님께서 동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를 다 사랑하셨구나. 나는 벌을 받은 줄 알았는데 사랑이었어. 동주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나를 시험하신 거였어. 쉬운 것을 지킬 수 있는지. 나도 마찬가지야. 편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동해는 두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들, 이제 우리 진짜 함께 일궈 나갑시다. 그래. 그날 밤, 세 형제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압니다. 동식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달빛이 무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이곳은 이제 조선 최고의 소금 생산지가 되었습니다. 열마지기는 100마지기로 늘어났습니다. 일꾼만 200명.
한양 상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소금밭을 돌았습니다. 일꾼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두 형도 달라졌습니다. 동식은 소금 건조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동주는 전국 유통을 총괄했습니다. 수익은 셋이 똑같이 나눴습니다. 어느 저녁, 세 형제가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소금밭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동해야, 예, 형님. 이 소금처럼 말이야. 동식이 하얀 소금을 한 웅큼 쥐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주인 줄 알았는데 축복이었어. 우리 인생도 그래. 동주가 말했습니다. 쉬운 게 좋은 줄 알았는데 힘든 게 진짜였어. 동해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세 형제는 한참을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김서방네 집 알지? 10년 전만 해도 우리 모두 비웃었어. 짠땅 받은 바보라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는 우리였어. 쓸모없는 건 없었어. 다만 쓸모를 몰랐을 뿐이지. 그리고 김서방은 알고 있었어. 아니, 믿고 있었어. 이 땅에 뭔가 있다고. 그게 차이야.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믿는 사람의 차이.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고 김서방은 저기 있는 거야. 노인은 말을 마치고 바닷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하얀 소금밭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세 형제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